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66세에 생을 달리한 배우 김영애 씨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배우인 게 참 좋다. 가능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배우가 되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건 연기였다. 저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연기자라는 직업에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연기자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임승대 액터스쿨의 임승대 대표님이십니다. 영화 판도라, 과속 스캔들, 공공의적, 드라마 너희들은 포획됐다, TV 소설 복희 누나도 출연하셨던 명배우십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네이버에 임승대 세 글자만 치시면 바로 뜹니다. 오늘 임승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을 네.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바빠도 이렇게 또 청소년들의 또 예. 꿈과 진로를 위한 길이라면 예.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올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게 이제 한 10월 정도인데, 지금 네네. 10월 한 중순 정도인데, 네. 요즘 입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지금 예고 또는 이제 예술대학교들 이제 한참 수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핫하게 바쁜 시즌입니다. 그러면 좀 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연기 속성 과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속성 과정 이런 게 있다고. 저희는 속성을 못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숙성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오늘 그 네.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준비 과정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네. 연기자를 이제 TV나 이제 영화에 관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네. 아무나 못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다들 너무나 화려하고. 그런가요? 네. 지금 그런가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다르세요. 그래요? 예. 똑같죠. 너무나 이제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럴까? 연기자를 꿈꾸는 분들은 많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좀 연기자분들에게는 좀 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떤가요? 글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그쪽에 꿈이 있다면 노력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어렵다. 사실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다 어려워요. 대학 들어가기도 그렇죠. 낙타가 그 바늘구멍.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어렵다고 얘기들 하는데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네.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연기가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좋아한다면 도전을 하고 그걸 즐겁게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도전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 저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네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나? 그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모든 길이 마찬가지겠지만 연기자의 길은 정말 노력하고 끊임없이 한 길 파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끼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연기자 생활은 이제 올해 29년 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가르친 거는 이제 한 23년 정도 됐는데 부끄럽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네. 예, 아직 철이 덜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 모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끼가 있는 친구가 노력을 안 한다면 노력을 하는 친구에게 뒤처지게 되고요. 또 끼가 있고 노력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를 끼가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지만 끼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연기라는 거는 항상 제 직업이 배우다 보니까 항상 배우는 평생 배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저도 항상 지금도 뭔가 더 할 게 있고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실수가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조금씩 실수하면서 뭔가 또 헤쳐나가고 뭔가 또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싱그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또 새로운 또 연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또 미국이나 다른 또 유럽 쪽에 대한 또 요즘은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의 또 연기 패턴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새롭게 해서 하나씩 접목시켜 가면서 나의 것을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대중들과 섞여 있다 보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끼라는 어떤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옛날 저희 사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물을 팠는데 사부님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데 파지 말고 또 파버려. 사부님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 우물을 파놓으면 빗물이 고여서 우물이 된단다. 또는 빗물이 안 내리면 너의 눈물로 채우렴. 정말 우물이 되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누구나 다 저렇게 가는 거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길이 어렵고 또는 뭐 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끼라는 게 있고 노력을 하면 더 좋겠지만 나는 끼가 없어도 노력을 해서 끼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끼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다. 그럼요. 열정과 노력이다. 열정 정말 좋은 네, 말입니다. 열정은 기적을 만듭니다. 정말입니까? 네네네. 저는 너무 요즘 열정이 남발해서 좀 식상하지 않나. 아닙니다. 그 진정한 열정은 정말 심장을 태우는 열정. 예, 젊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젊음을 불태워서 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자가 되는 걸 이제 도전할 수 있고 이제 네네. 노력이랑 열정이 있으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과정이 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대표님도 그렇고 어떻게 네. 배우가 되셨는지 그 과정. 저는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단체 관람을 보러 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별관 지금 서울시 의회 자리죠. 네네. 거기서 이제 뮤지컬 이제 뿌리라는 작품을 봤어요. 흑인 노예들의 어떤 애환을 담은 그 공연이라는 자체를 전 처음 봤어요 그때 뮤지컬. 단체 관람으로. 네네. 네. 그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는데 막 배우들 침도 튀고 막 땀 냄새도 나고 뭐 메이크업 냄새도 나고 향수 냄새도 나고 이런 상태에서 봤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중학생이. 네. 이거 뭐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지? 와 이게 뭘까? 집에 가서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는 내내 버스 안에서 울고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그때 뭔가 제 심장을 일깨우는 단 하나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을 갖자. 그래 나도 배우가 한번 돼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방법적인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청소년 극단에 이제 방학 중에 운영하는 청소년 극단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예, 많이 떨어졌죠. 중학생이. 그럼요. 그래도 그 당 이제 뭐 나이를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다니셨던 중학교 시절이 요즘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예. 막 교문 밖을 쉽게 나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쉽게 나갈 수는 없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예.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그 청소년 극단이 되게 활성화돼 있었던 그건 때라 인터넷 도움도 또 어떻게 알아봤대요? 그 제가 발품을 팔았죠. 대단하십니다. 네, 막 정말 소문소문 열정이구나. 듣고 뭐 극단에 다니는 형들 물어봐서 청소년 극단이란 게 있나요? 여기는 없고 저기 가보렴. 또 가서 여기는 없고 저기 가보렴 하다 보니까 그때 경기도 광주 쪽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주말마다 하여튼 연습을 하고 또는 방학 때는 거의 살다시피 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와, 그때 정말 힘들긴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데 몸이 먼저 움직이고 피곤하지도 않고. 예, 눈이 딱 떠지고 버스를 타면서 대사 연습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내일은 어떨까? 다음 주에는 어떨까? 내일 연습은 어떨까?
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정말 와, 그 꿈을 막 정말 피웠던 것 같아요.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기 꿈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뿌리를 보면서 네네네. 그리고 그걸 체험하면서 이 네. 일이 내 일이 맞구나라는 확신도 생기셨어요. 확신이었죠. 또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와, 중학생. 감전되듯이 정말. 네, 번개 맞듯이 막 이거 내 길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중학교 때 네. 이제 뮤지컬을 보시고 이제 그런 길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길을 찾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의 이제 29년에 네. 물론 순탄하지가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아유, 그럼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그 얻는 어떤 쟁취감에 비하면 네네. 어려움은 다 녹아요. 없어져요. 아, 어려움이 100이면 쟁취 하나로 그 100가지 어려움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또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연기자의 매력. 그러면 이제 요즘은 아까 이제 저희가 서두에 어떤 뭐 요즘 수시라든지 뭐 이런 네네.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정만이 있는 건지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경험하셨던 어떤 네네네. 극단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네네. 과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보통은 이제 연기자 요즘 네. 들어서 학생들이 네네. 준비하는 과정은 뭐 대학을 간다라든지 극단에 간다라든지 네네. 이런 큰 틀은 아직 변한 게 없나요? 틀이 많이 변했죠. 지금은 이제 뭐 극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극히 드물고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가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각자 그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기획사. 네, 기획사 또 기획사를 대행해 주는 그 대행 업체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요. 또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어떤 그런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배우 컨테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예, 요즘 무슨 뭐 네. 서바이벌 네, 예, 굉장히 엄청 많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요즘 친구들이 부러워요.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저 때는 이제 뭐 숨어서 이렇게 하거나 부모님 몰래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같이 부모님이 야, 널 도와줄게. 너 연기하고 싶니? 한번 해봐. 야, 이렇게 오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 때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경쟁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때는 그래도 경쟁은 아니요, 저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145대 1이었거든요. 예,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신 학교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죠. 연극영화과가 뭐 5개, 4년제 그렇죠. 5개, 그다음에 뭐 전문대학 제가 나온 서울예술전문대학 한 군데. 음. 예, 거의 제가 시험 볼 때는 다 그쪽으로 몰렸어요. 마지막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죠. 뭐. 그런데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제 89학번인데 그때 89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120명이에요. 연극과 정원이. 그 중에 지금까지 활동하는 친구들이 3명, 4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말 꾼들끼리 모였지만. 그러니까 134대 1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도 네네네. 지금까지 29년 네. 이후에는 네네. 그러니까 뭐 살아남은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렇죠. 중간에 어떤 자기와의 확신이 없어졌다거나 꿈의 온도가 좀 내려갔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우물파다 딴 쪽을 또 봤다거나 예. 근데 이제 그 연기자란 직업 이제 제가 앞에 그 김영애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제 네네. 배우님의 이제 어떤 인터뷰를 읽어드렸는데 어제 이제 기사를 이제 읽다가 되게 이럴 수도 있나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 그 대장 김창수를 연기한 그 조진웅 배우가 네네. 인터뷰 중에 이런 그 김구 선생님에 관련된 영화였죠. 네. 영화죠. 이제 그거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일제 시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으로 암살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는 영화는 영화고 자기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독립운동 안 할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김구 선생 일대기를 이제 하는 걸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 네. 도망 못 친다. 아,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네. 독립운동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뭐 예전에 명량을 준비하던 최민식 배우도 그런 얘기 비슷한 네, 게 있어요. 네. 이제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연기할 때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무섭고 대단해 보이기는 해요. 이제 저같이 이제 비연기자가 봤을 때는. 네네네.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빠져들어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일반 직장인인 경우 부모님들의 경우
회사를 대표해서 PT를 했을 경우 네. 우리가 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기를 할 때는 내가 김구가 되고 내가 이순신이 되고 그 무게를 그냥 짊어지는 거예요. 배우인데. 그리고 그 무게감이 정말 이렇게 말할 때 느껴져요. 저 같은 사람이 화면으로 봐도. 네네. 그런 걸 볼 때 연기자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 정도로 빠져들 정도로 노력을 한다면 정말 힘든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네. 정말 이 정도로 빠져들 정도로 녹아들어야만 하나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 뭐 연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메소드라는 것들이 그렇죠. 존재했었는데 메소드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형식적인 거고 본인에 맞게 본인이 느끼는 대로 연기하는 게 가장 좋은 연기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란 자체에서 들어가 있다 보면 사회적인 부분을 대변할 때 뭔가 객관적인 부분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에 대한 느낌과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과 그 인물에 대한 느낌이 만났을 때 어떤 적절한 정도의 그 비중이지 너무 다 너무 그 인물에 꼭 똑같이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은 긍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굳이 그런 표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뵈면서 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힘들긴 하죠. 그리고 어떤 배우들은 사실 그 인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굉장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배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배우가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만큼 내가 느끼는 대로 나라면 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부분이지 나까지 버리면서 그 인물에 집착한다라는 건 조금 저는 불합리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기자라는 직업에 지금 단점을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 몰입할 경우 우울증에 빠질 수 아유, 있다. 그럼요. 예, 예. 그럼 이제 연기자라는 직업의 장단점이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삶을 대신 살아볼 수 있다라는 대통령도 돼볼 수 있고요. 그렇죠. 왕도 돼볼 수 있고. 뭐 저는 주로 뭐 내시를 많이 했지만 수영을 안 못해서 검사도 좋긴 하셨고 왜? 아 그렇죠. 예. 이게 뭐 기자도 하셨고 검사, 의사, 형사, 예, 예. 기자 뭐 이거 다 해봤는데 그렇죠. 전문직. 네, 근데 전문직을 하다 보니까 그 전문직에 되게 매력도 느껴볼 수 있고요. 또는 그 어떤 우리가 보는 것 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단한 또 여러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뭐 장점이라면 모든 인생의 갖가지 직업들에 대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작품을 보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 삶에 대한 다른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하죠. 예,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죠.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어떤 시청자, 네네. 어떤 그리고 영화 관객을 뵀을 땐 되게 그 희열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 올바른 길을 살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부분을 보면 저 역시 같이 행복해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일단 뭐 가는 길이 험난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장애물이라는 거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긍정 매니아십니다. 그 정말. 장애물 앞에서 그냥 서성이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밀고 가거든요. 그럼 저는 장애물 앞에서 장애물과 함께 넘어지게 돼요. 그럼 저 자체도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뛰어넘으세요. 어차피 걔는 또 와요. 근데 또 오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좀 연기자, 그러니까 오늘 방송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네. 하다 그렇게 긍정맨이 되셨나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막 힘듦의 이 비중이 크다 보면요. 예. 뭐 대충 힘든 건 힘들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바닥의 늪지대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방송에 한번 나오셔서 교통사고를 좀 크게 네네네. 당하셨던 얘기는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네. 예. 뭔가 그러니까 내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막 그냥 그럴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그 당시에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가서 또 다음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나아가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허망하게 그냥 무작정 올려다만 보면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서 조금씩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왔네? 또 왔니? 아, 뛰어넘어 줄게. 아, 그러다 그런 것도 보면 배우면 좋겠어요. 예, 점점 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사실 슬럼프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든 학생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슬럼프가 진보를 위한 길이지 후퇴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 퇴보하지는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슬럼프라는 친구는 아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좋은 녀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넘어서면 더 넓은 세상이 나오겠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또 넘어줄게. 그럼 다음에 올 때는 너 왔니? 전에 왔던 애보단 좀 덜하다. 또 왔니? 좀 센데 그래 한번 넘어볼게. 이러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성공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너무 용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좌절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큰 꿈들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올라가셔야지 꿈에 구멍이 나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연기자 얘기를 좀 돌아와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연기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수업에 이제 필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너희들도 이제 연기자다. 이제 하산하기 전에 연기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이것만 지키면 사랑받는다. 네. 뭐 이런 꿀팁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기자가 일단은 자기 대사도 중요하지만요. 모든 거는 이제 액션,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사를 먼저 들어주면 내가 하는 연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것만 보고 내 대사만 하게 되면 나도 안 보이고 상대방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죠. 배려의 문화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대사를 듣지 않고 내 대사만 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을 정말 잘하는 배우가 액션도 잘할 수 있다라는 정말 꿀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액션과 리액션 얘기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 해놓고서 하나 더 드리면 네, 내 대사보다 남의 대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통째로 결론은 내 것도 어차피 외워야 되는데 대본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죠? 그렇게 네,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요건 조금 더 전문적인 걸로 좀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이제 뭐 자기 인물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대사에서 그걸 다 찾아요. 아니에요. 정말 나의 인물에 대한 성격은 나와 같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작가가 바라고 내가 표현해야 될 정말 정확한 인물의 구축이 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거죠. 내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 드라마라고 하는 오늘 연기인데 이제 드라마라는 게 요즘 이제 뭐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긴 하는데 네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예, 네. 배려도 배우고 네, 그럼요. 리액션 그렇죠. 배우고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를 네.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감정을 정확히 짚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테크닉이 좀 투박하더라도 세련되지 못하면 어떤가? 본질로 돌아가라.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연기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연기의 본질을 잠깐 요약하면 열정, 노력,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액션과 리액션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임승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